2급도 아닌 3급도 아닌 1급 종목으로 여러분의 오전장을 확실하게 책임져 드립니다. 김흥태의 1급 종목.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1타 강사 엠벤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공개하는 1급 종목이 뭔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정과 수급을 기반으로 1급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선택해 드리는데요. 이 재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 지금 이 시간 함께 주목해 봐야 할지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어제 언급했던 두 가지 종목이 벌써 하루 만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셀바스 AI도 급등하고 있고 이 TCC도 우리가 이 수급 타픽으로 공개했었는데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오늘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장에서도 종목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 우리가 어려움을 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일정은 뭐가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정입니다. 의대생 동맹 휴학이네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의대생 동맹 휴학인데 최근 들어서 의사들의 파업에 이어서 오늘 날짜로 해서 의대생들의 대부분 학교가 이제 휴학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런 악재가 좀 더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정부의 지난 2,000여 명에 대한 의대 증원을 확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에 대한 파업도 잇따라지고 있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률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생들에 대한 이제 동맹적인 휴학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에서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원광대 학생들에 대한 휴학이 나왔지만은 이제 철회가 되는 일부분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만 아마 다시 한번 이런 붐을 또 한번 일으켜 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 정부에 대한 이제 무차별하게 또 의대생에 대한 이제 증가가 됨에 따라서 의사들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 이제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의사들에 대한 심리적 한계선을 또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사들과에 대한 파업들이 과거에 비춰봤을 때 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단기적 관점으로 좀 지켜봤는데 그쵸. 아마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좀 우려가 또 시장에서는 내비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상황, 악조건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또 이런 상황을 대비해 놓고 좀 보기가 조금 다소 좀 민망하지만 또 그래도 우리는 또 주식시장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또 냉철하게 또 주식을 분석하면서 이런 재료들 속에서도 또 반사이익으로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테마이자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의대생 동맹 휴학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까지 제출했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봐야 할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일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2,000달러를 찍었고요. 이더리움 역시 미증시가 휴장을 해서 그런지 더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였던 모습이었죠. 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확인해 보니까 5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7,200만 원인가요? 훌쩍 넘어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세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되고요. 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뭐 특정 당에서 이제 총선 관련된 공약으로서 우리나라도 현물 ETF를 또 내세우는 공약을 또 내비쳤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처럼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총선에 대해서 공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ETF도 앞으로 조만간에는 또 현물 ETF가 또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요. 제가 기사를 한번 어제 봤는데 부자 아빠는 6월 달에 1억 원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뭘로 1억 원을 가져가는데요?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이제 1억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8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좀 아쉽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깝지만은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거나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해
주목하고 있다라면은 지금 이 시간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까지 오늘 함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일정을 기간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봐야 할지 일정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아마 탑픽 종목 이제 종목으로서 인성정보를 가져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컨택트 센터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비대면 진료 확장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상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장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유비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가 후발주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인성정보도 끊임없이 관심을 보시면서 좀 매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발했던 인성정보 지금 후발주자들도 따라오고 있지만 매수 의견 유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또 뭘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알서포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나 비대면 의료 관련된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알서포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과거에 우리가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비대면보다도 재택근무가 많이들 도입됐잖아요. 거기에서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 또 알서포트가 또 비대면 진료로 또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서 비대면 의료 상담의 알서포트 설치형 화상회의 부스를 도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네. 엊그제까지만 해도 주가가 바닥에서 있었는데 이제 막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알서포트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 확장에 따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의대생 동맹휴학 관련해서 인성정보와 알소프트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먼저 가는 종목이 있고 지금 2등, 3등으로 오늘장에서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 종목이 있다라면 뭘 더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 무조건 대장주를 먼저 봐야겠죠.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자금력들이 세게 들어오는 애들이 물론 이제 급등락도 심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대장이 먼저 가야지만이 후발주들이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내가 좀 대장주 역할에서 너무 가격이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은 좀 저점에서 나오고 있는 후발주로도 공략을 해봐도 충분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대장주에 계속 집중해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에서는요, 역시나 대표적으로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가장 많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벤처캐피탈 대표 업종이기도 하지만 네. 두나무에 대한 7.2%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와 연관돼서도 하나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와 같이 동일한 차트를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려질 수가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서도 위즈트라든지 티사이언티픽 또 빗썸에 대한 이제 빗썸 홀딩스 또는 빗썸 코리아 등 이런 기업들하고 특수관계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네. 후발주로서 또 역임할 수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 관련 자체가 워낙에 가격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추격하는 것보다는 뭐 비트코인이 또 한번 경제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해서 한 번 더 추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 투자도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한번 급등락이 한번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차라리 지금 자리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주는 이미 너무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일단은 매도 의견으로 가져가면서 더 좋은 가격대를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세 가지 종목 함께 알아봤는데 일정 관련 세 가지 종목 중에 탑픽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인성정보라는 기업을 좀 탑픽으로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진료의 확장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또 악재를 또 호재로서 적용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수급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매출액도 또한 전년 대비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했기 때문에
실적 또한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이미 정부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확장하겠다라고 한번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 또한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들의 휴학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니까요.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요. 어차피 이틀 전에 있었던 갭을 한번 띄워놓고 올려놨기 때문에 갭을 메우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가는 전혀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주 더 이상 단기적으로만 보면 안 되겠네요. 인성 정보 탑픽으로 찝어주셨기 때문에 일정 관련 종목도 저희가 집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시장의 돈과 관심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오늘 수급 관련 종목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주도 함께 열어보죠. 첫 번째 종목이 벌써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노뎁입니다. AI 관련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노뎁도 AI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주말이었죠. 주말간에 이노뎁 AI 소라가, 네, 영상이 소라가 나왔어요. 영상이 발표가 되면서 어제 관련된 크라우드웍스라든지 이노뎁이라든지 장중에 2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AI가 끊임없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어제도 제가 또 1급 종목으로서 셀바스 AI라는 그쵸. 종목을 뒀잖아요. 급등이 그것도, 나왔죠. 네,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급등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출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노뎁이 장중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아마 이 자리에서 신고가 패턴으로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여러 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에 또 급등에서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보시면은요 어느 정도 세력들에 대한 매집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보이니까요 네. 충분히 추격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매수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지금 양봉이 이틀 연속 이 급등하는 모습 속에서도 매수 의견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 차트상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서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네. 이 갭 자리가 쉽게 올리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충분히 따라잡아도 될 만한 자리니까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AI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좀 속속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노뎁처럼 AI를 기반으로 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점차 데이터 센터 AI 관련된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드웨어, 이 부품 관련 종목에 좀 반도체 관련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게 두 가지를 다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워낙에 네. 또 장내에서 섹터 내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에는 또 소프트웨어가 또 올라갔다가 또 어느 날에는 기기와 XR 기기는 또 하드웨어 쪽으로 또 수급이 그쵸.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동시에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기업을 어느 종목을 놓고 본다라고 해도 충분히 두 가지 종목을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프트웨어가 올라갔으면은 순환매적으로 또 하드웨어 쪽으로 또 수급이 돌리듯이 네. 하드웨어에서도 수급이 빠지면 다시 한번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올리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뭐 과감하게 또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홀딩하는 자리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또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두 번째 수급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저PBR이기도 하면서 이제 금융주잖아요. 네, 2위로 맞습니다. 꼽아주셨네요. 네, 우리금융지주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또 자리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 어제는 또 코스닥은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쵸. 또 오늘은 또 다르게 또 코스피는 다소 좀 침체되어 있지만은 코스닥 시장에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지수를 놓고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이게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금융지주 같은 이런 저PB와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저PB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왔지만은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진 않았어요.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야 단기적으로 좀 나왔겠지만은 앞으로 저PBR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단만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다음 주 26일이면은 그쵸. 정부에서 이제 세부안을 또 발표하잖아요. 네. 그때 되면 이제 세로는 이제 또 나올 네, 수가 우려가 있다라는 좀 거예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뭐 추격 매수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단기적인 마인드로 보시면서 뉴스 이전에 좀 팔고 네. 그리고 뉴스 이후에 세론이 나왔을 때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그런 관점을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26일 날에 저PBR 관련된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도 발표가 되고 또 2월 말에 이 금융 관련주들 이 배당 기산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고 이 뉴스를 기점으로 함께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수급 관련돼서 또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뭔지 함께 공개해 볼게요. 네, 원익홀딩스 역시나 홀딩스이기 때문에 저PBR 관련주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아니면 반도체 때문에 갖고 오신 걸까요? 네, 반도체 플러스 저PBR 관련된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원익의 지주사죠. 지주사이면서도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제조업체이기도 한데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지주하고 저PBR 관련해서 0.3배밖에 안 되는 PBR 0.3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금융주들에 대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쏠리다 보니까는 어제까지 좀 반등해서 올라오긴 했지만은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들은 오늘은 또 시장이 반도체가 또 흐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저PBR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내용 자체가 우리금융지주하고 원익홀딩스에 대한 내용 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6일까지는 좀 홀딩하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세론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원익홀딩스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순거래 5일 거래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네, 탑픽인가요? 네. 네. 원익홀딩스 벌써 탑픽. 탑픽인가요? 네. 네, 탑픽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기간 조정은 나왔지만은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론 나오기 전까지는 좀 포지션을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시다가 만약에 내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유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홀딩스를 이 수급 관련주 내에서도 탑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26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계속해서 일정에 있어서는 인성 정보 그리고 수급에 있어서는 원익홀딩스까지 탑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게 끝이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공개가 된 것처럼 오늘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1급 종목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바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네, 너무 1급 빠르게 종목 공개했는데요. 더 네.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먼저 공개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국산업까지 언급해 주셨네요. 네, 사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업들 중에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에서 가장 대장주가 TCC 스틸이라고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 정말 급등했습니다. 네, TCC 스틸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76,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4680 배터리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후발주로서 동국산업을 제가 또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TCC 스틸을 가지고 왔고 신고가를 한번 바로 경신을 했고 후발주자로 동국산업까지 한 번 더 급등을 노려보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동국산업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냉연 특수강 제조를 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사실 TCC 스틸이 배터리 사업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을 받았던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니켈 도금 강판을 제조하면서 배터리지 케이스, 껍데기 부분을 감싸는 이제 제조를 하니까는 부각을 받았는데요. 동국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얼마 전 최근에 들어가고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신사업을 추가적으로 확장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서는 시장 진출에 유력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지금은 독점적으로 이제 TCC 스틸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제는 동국산업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제조들 신사업을 진출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상승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또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몰려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에 대한 TCC 스틸 후발주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는 최근 차트인데 오늘 네. 아침에 급등을 또 했어요. 사실 그러네요. 이거 제가 이제 어제 원고를 쓰면서 네.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봤는데 오늘 뭐 7,000원을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면은요. 과거 차트를 좀 더 줄여줄 수 있을까요? 네, 줄여본다면 네, 과거 차트를 전고점을 줄여본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정고점에 있는 부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고점 부분에 올라왔을 때 이 자리가 TCC 스틸이 신고가가 넘어갔던 자리였어요. 아직 한참 남았네요. 네, 그래서 네. TCC 스틸이 올라갈 때 후발주로서 동국산업이 같이 따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종목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막 다시 한번 전고점, 직전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봐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주고요. 현재가 아마 지금 가격대가 지금 현재가 7,000원인가 6,600원인가요? 현재가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7,500원 전고점 직전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을 바라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5,300원 저점까지만 체크 한번 해보신다면
준비한다면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께만 독점적으로 공개해드리는 1급 종목 동국산업까지 공개했으니까요. 오늘 꼭 함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매니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4시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오늘 4시에 너튜브에서 김흥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네. 장 마감 이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사실 제가 어제 마감 방송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을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뭐 사피엔 반도체가 오늘 뭐 20%까지 급등하는 네.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오늘도 역시나 내일 또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녹색 밴드에 또 김흥태라고 검색하시면요. 이런 정보들도 서로 무료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김흥태 1급 종목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일정과 수급을 통해서 어떤 이슈와 내용, 종목까지 집중해야 하는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